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N입니다. 아이오닉5N은 진작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그 트랙 시승 행사를 제가 일정상 못 가가지고 이렇게 늦게 한겨울에 받았어요. 그래서 저 하늘 색깔이랑 똑같네. 아무튼 이 컬러는 N 전용 컬러죠. 그래서 아반떼 N 때보다 이 아이오닉5N에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저 면이 더 넓어서 그런가? 이런 옆에 면이 넓어서 그런 것도 있고, 휠도, 저 휠 디자인도 아반떼 N에서 봤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아이오닉5N에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외관적으로는 저 컬러가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과격한 이런 더해진 요소들 때문에 바로 고성능 모델이라는 게 드러나고요. 이 넓이도 상당히 넓어 보여요. 앞뒤 펜더 9% 오른 것 때문에. 그걸 보지 않아도 막 이런 것 숭숭숭 뚫려 있는 거, 저 사이드 스커트들, 그리고 이런 대용량 캘리퍼, 디스크 크기, 거기다가 오늘 타이어는 지금 일단 썸머 타이어긴 한데 이것도 이제 순정 타이어거든요. 타이어는 피렐리 P0이고요. 이 휠도 그리고 21인치 단조 휠도 N 전용입니다. 이게 아반떼 N 때도 키가 이랬었나요? 이 까만 키예요. 그래서 그 옥색 키보다 이게 훨씬 멋진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외기 온도가 영하 2도, 3도 정도 되는데 딱히 불안한 거는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으면서 조심해서 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못 느꼈어요. 더 낮죠. 그리고 이 전고도. 외관은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자연광에서 보니까 확 다르네. 여기 아주 그냥 이 밑에 보시면 디퓨저가 그냥 이걸 보더라도 이게 굳이 제원상 650마력이라는 거 읽지 않더라도 야 이거 엄청 세게 생겼다, 엄청 날아가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보조제동 등도 요 위에 꼭 레이스카 그 F1 머신처럼 보통 좀 밑에 달려있지만 저 위에다가 이 밑에 불은 안 들어오네. 스포일러도 커졌죠. 더 길어졌어. 일반 아이오닉5랑 비교해서 뒷자리 공간 그대로입니다.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근데 가족을 태우기에는 역시나 좀 차가 많이 세가지고 가족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얘는 데일리카라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레이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장구류 같은 거 다 싣고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든 차를 타든 그냥 다 싣고 다니면서 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렁크는 없구나. 맞아, 없었지. 타기 전에 이제 선배들한테 이거 데일리카를 써도 될까요? 가족용 차로 쓸 수 있을까요? 물어봤을 적에 그들은 괜찮을 것 같으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은 아닙니다. 가족용 차로 쓰기엔 힘들어요. 이 동승자들에게 좀 희생을 요구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이런 것까지 다 갖추고 그냥 이게 지금 가격이 7천만원, 8천만원 사이죠? 그거 생각하면 확실히 현대가 이런 차를 내놓으면서 어쨌거나 그런 좀 처음 내보이는 이런 이미지 메이커 같은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되게 정말 마진없이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간 기술력을 보자면 뭐 그 토크 배분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뭐 이 그린 시프트, 또 저 N모드, 또 이게 기능이 너무 많아. 진짜 이건 기능 설명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시승기 끝날 것 같아요. 이 시트도 지금 스포츠 버킷 시트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다 수동식이에요. 이걸로 높이 조절, 이걸로 각도 조절 하는데 열선 통풍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웬 말이야. 이 버킷 시트에 열선 통풍 들어간 거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페달도 이제 저 체커 플래그 같은 그 느낌을 달았죠. 근데 뭐 서스펜디드 타입이고, 그리고 저거 브레이크랑 엑셀러레이터는 양발 운전하기 좋게 좁혀놓은 거, 간격도 좁게 이렇게 조정한 것도 있고, 저런 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네. 핵심은 이 운전대. 이 N 버튼은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 저기다가는 임의로 뭐 지금은 여기는 N1 모드를 설정을 해놨고요. 저기다가는 지금 N102를 설정해놨는데 저기는 기본값 디폴트 값은 이 그린 시프트 있죠. 전 지금 이거 아이오닉5N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저 변속감 있죠. 너무 좋아. 이게 전기차에서 저는 그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변속감을 만들어낸 게,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단 말이야.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엔진 출력, 모터 출력 같은 거는 650마력이 정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뿐이지 전기차를 타면서 출력에 대한 갈증을 느낀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뭐 바로 전에 탔던 레이 EV 같은 경우는 그건 물론 목적이 다르니까 뭐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한데 전기차는 워낙에 토크가 세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아이닉 5N 같은 경우도 그런 출력보다 저런 변속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는 거. 네, 인테리어는 어떤 큰 레이아웃은 같지만 같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여기가 달라졌어요. 이 센터 콘솔이 이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게 됐고, 하지만 굳이 움직일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컵홀더가 이쪽에 있는데 이 컵홀더 원래 아이닉5도 여기였었죠. 근데 이게 차가 워낙에 고성능이다 보니까 이 부분만 좀 보완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좀 더 꽉 조이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커피를 넣으면 매우 움직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속도가 빠르진 않고 뭐 카메라라든지 시가책이나 지금 USB 포트가 벌써 3개나 되네. 하나, 둘, 3개. 우와, 많구만. NGB는 이거 부스트 버튼이죠. 누르면은 10초 동안 최고 출력의 물론 변속기는 없지만 최고 성능을 내도록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쓰면 10초 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거. 이건 아반떼 N 때도 있었죠. 그리고 N 버튼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버튼에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려보면 왼쪽 N 버튼에다가는 뭐 N 모드 셀렉션, 그래서 이걸 보면은 N 커스텀 1과 커스텀 2 중에도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저는 이제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를 해놨는데 많은 기능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취향껏 그러면 누르면 바로 들어가는 거. 지금 제가 사운드를 해놨더니 이렇게 되는군요. 사운드 3가지인데 재밌어. 아주 재밌어. 재밌어요? 이거는 미래의 자동차 소리래. 이 차는 아이오닉 5인데 알아. 아이오닉 5 N이야, N. 알아? 아빠가 아까 아침에 얘기해줬죠.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여기 설정 눌러보잖아요. 실내 외부 스피커, 고성능 N 사운드 및 효과음을 외부로 출력한대.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오닉 5 N의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 슈퍼소닉 이그니션 에볼루션. 그리고 이 차의 핵심은 역시나 이 N 모드 버튼에 있는 건데, 자, 이 N 토크 디스트리뷰션, N 페달, N 레이스,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그리고 토크 디스트리뷰션은 이 토크를 지금 앞바퀴로 몰빵할지 뒷바퀴로 몰지 가운데로 중립해서 50대 50으로 할지 그것도 정할 수가 있고요. 이 브레이크 페달도 보면은 밟으면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건 랩타임, 뭐 랩타이머라든지 서킷은 우리나라 경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암, 뭐 용인, 인제, 태백, 태백도 있네. 그래서 여기 가서 자동 인식돼 가지고 랩타이머 누르면은 이 경주장에서 내가 차주가 기록한 랩타임도 기록이 되고. 자, 이게 이제 커스텀 1, 2로 들어가면은 설정할 수 있는 건데, 모터, 스티어링, 서스펜션, 서스펜션도 그 ECS입니다. 일렉트로닉 컨트롤 서스펜션, 컨트롤드 서스펜션인가? 그 LSD도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 그리고 ESC나 HUD나 이게 이제 그 사운드인데 슈퍼소닉 아예 끌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론치 컨트롤 쓸 수도 있고, 퍼포먼스 옵션에 가보면 이건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것보다 좀 더 많은 메뉴가 있는데, 로드 센스. 이거는 차가 워낙에 이게 좀 재미있게 타는 차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도로를 달리다가 뭐 굽이길 조심하세요, 뭐 이런 도로 사인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있으면 이미 GPS를 입력을 해놔갖고 N모드 쓸 거냐고 좀 종용하는 게 있는데 웃겨. N페달은 이게 재밌던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가속 페달 오프할 적에 일반적으로는 시프트 패드 이용하면은 I 페달이 5단계로 조절하잖아요. 이 N 페달을 하게 되면은 3단계로 바꾼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탈출, 선회할 적에 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레프트 풋 브레이킹. 예. 이건 오버라이드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악셀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계속 이제 입력되면 가속 페달 값을 무시하는 거지. 그거 말고는 이거 카메라 룸미러가 들어가서, 이야, 저는 근데 노안이 있어서 바로 초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N 배터리 해서 이 드래그 모드나 트랙 모드에 따라서 이 배터리 관리를 최적화하는 거죠. 이야, 굉장히 디테일해 진짜. 아까 말의 반복이지만 정말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차 가지고 경주장 들어가서 타는 사람들이 막 레이스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막 이렇게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려고 머릿속에 있던 걸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게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네, 이제 아이닉5N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그니션, 그러니까 시동 걸 때 어떻게 되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운전자 뷰에서 보는 게 재밌거든요. 시동 걸면 일단 공조장치도 여기로 들어갔어요. 얘는 그리고 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빠졌습니다. 야, 이 통풍 시트가 웬 말이야. 얘가 스포츠 타이어라서 이게 지금 열을 안 받으면 이렇게 더덕덕덕덕덕 하는 게 있죠. 예. 이게 워낙에 지금 두꺼운 타이어여가지고 폭이 275. 이야,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이런 지금 턱 넘을 적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단단하고 예상은 했고, 그리고 이 차는 지극히 정말 펀 드라이빙, 데일리성은 뭐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문짝 4개고 시트 4개니까 데일리성, 트렁크 있으니까 그거 빼고는 그냥 완전 재미에 몰빵한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 뭐 이런 것도 신경 쓸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뭐 우리 고급 휘발유 때는 V8 고성능 차들 있죠, 트윈터보 고성능 차들처럼 그렇게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시프트 페달이 정확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변속기가 다 들어가, 활당까지도 속도 상관없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가격에 이 구성이면 정말 혜자스럽죠. 7천만 원 중반에 전국 뭐 어디든 보조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텐데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아이오닉5 스탠다드 듀얼 모터의 가격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 플러스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단지 어떤 650마력 뭐 부스트 안 걸리면 609마력 그 정도이긴 하지만 그걸 생각하더라도 정말 혜자스러운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참고로 이 시승차는 지금 이거 알칸타라 패키지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모드로 계속, 저는 사실 이게 여태까지 많은 전기차들을 타봤지만 이 아이오닉5N처럼 정말 무슨 뭐 예컨대 우리 옛날에 소니 워크맨 쓰듯이 막 FF 패스트 포워드, 뭐 리와인드 막 이것저것 눌러보고 뭐 누르시 뭐 이렇게 되는 기능, 막 이런 기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선 막 마킹 기능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메뉴들이 막 N 토크 디스트리뷰션, N 페달, N 레이스, N 드리프트 옵티마이즈, 이런 거는 차주들이면 쓰실 수 있을까? 저거 말고도 그냥 저 지금 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있잖아요. 에코, 노멀, 스포트, 그리고 또 꾹 누르고 있으면 N 모드로 들어가고, 이 4가지만 가지고도 사실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N1, N2 커스텀까지 정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또 조합을 해가지고서는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이게 오류 안 날 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많은 지금 기능들이 들어갔는데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N 모드거든요. 괜찮아. 이 소리 이렇게 바꿔서 가지고 노는 것도 재밌고요. 그럼에도 범용성을 놓고 보면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능사야 라고 말을 하면은 제조사들 웬만한 게 그런 이 제품 쪽에서는 통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싸면 가격 내리면 팔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아직 이 지금 전기차의 요즘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도 아이닉5N이 뭐 이미 이런 N 고성능 모델 자체가 파이가 큰 시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미래 전기차의 소리는 이런 걸 낸다는데 너무 재밌죠. 이건 이제 슈퍼소닉. 와, 이 N20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게 재밌게 만들었을까? 제가 이거를 어제 오늘 타면서 참 복잡했던 게 뭐냐면 이 기능 설명적인 거, 기능 설명을 하려면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 지금 이해를 정확히 못 하겠어요. 못한 것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제조사에서 이런 순수 전기차, 그것도 순수 전기차에서도 고성능 차를 내놓으면은 그냥 다시 또 타이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거 그 프리뷰 때 타이칸 뭐 그런 얘기 했더니 아주 쥐어 터졌는데, 타이칸은 포르쉐가 911이라든지 718들이라든지 그런 스포츠카들을 만들던 가운데에, 헤리티지 있는 차들을 만들던 가운데에 처음 내놓은 스포츠성 가득한 전기차잖아요. 4도어 세단이면서. 그랬는데도 그런 우리가 포르쉐의 내연기관차를 타면서 느꼈었던 그런 조종의 재미, 그리고 또 어떤 가감속 입출력의 재미, 또 어떤 그거 플러스 어떤 스포츠성, 이런 뭐 내부 소재라든지, 그리고 또 디자인 실루엣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야, 이게 처음 내놓은 전기차인데도 너무 잘 만들었다, 포르쉐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교보제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닉5N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처음 내놓은 전기차는 아니지만 이렇게 고성능의 전기차는 처음 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와, 현대가 전에 이렇게 잘 만들었던 스포츠카가 있었어. 근데 그 차의 느낌을 굉장히 이 아이닉5N에 잘 담았어 라고 얘기가 이게 선뜻 내가 안 그려지네. 그러니까 물론 N카 역사가 짧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뭐 코나인부터 아반떼 N도 있고 막 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뜻 와, 이게 뭐지? 뭐든지 처음 겪어보는 그런 기분인 거 있죠. 이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차가 보여주는 움직임이나 이런 게 그러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아이오닉5N의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복잡했던 제 마음이 생각이 정리가 된 거였고, 아무튼 다시 이제 짧게 그냥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차는 현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을 정말 종합한, 이런 뭐 흔한 얘기이긴 하지만 진짜 경쟁사들에겐 득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배터리 열 관리라든지 그게 가장 큰 거일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그리고 일관되게 레이스를 치르는 동안에서도 꾸준히 성능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왔다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체 움직임적인 부분은 얘가 아무리 지금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기로서니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달리는 재미, 어떻게든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끔 제어를 하게끔 이런 설정한 값이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피로도는 큽니다. 이런 단지 아무리 전기차들이 보통 사운드가 적어가지고 소음적인 부분에서 우리 피로도가 적잖아요. 그리고 얘는 물론 지금 액티브 사운드 끄면 꺼요. 꺼보자. 근데 이런 피로도가 줄어들지만, 근데 이게 단지 에코로 눌러서 좀 껐는데, 단지 피로도가 청각적인 거에서는 없지만 몸으로 받는 이런 피로도 있죠. 이거는 꽤 큽니다. 이게 가뜩이나 폭 두껍고 사이즈 인치 크고 그런 타이어를 21인치 휠 낀 것도 그렇고, 이 GMP 플랫폼은 안정성적인 부분에서는 훌륭하지만,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혹시 조합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전자에게 전하는 엉덩이 몸 전체로 전하는 피로도는 꽤 있어요. 주변에도 제 기자 선배 중에도 이 차를 지금 뭐 계약해놓고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뭐 분이 계신데, 대안이 없는 차인 것 같긴 하네요. 이 가격선에서 이 성능의 이런 패키징이면. 근데 얘는 가지고 있으면, 그 선배의 말씀을 전하자면 이 아이닉5N 차주분들과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대요. 근데 또 공통점은 그분들은 이 차가 데일리카가 아니라는 거, 또 세컨카여서 이거 말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차가 또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N을 데일리카로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쓰려면 못 쓸 차가 어딨어요. 뭐 3마력짜리 차도 쓸 수 있지. 근데 얼마나 힘들게 쓰냐인 거지. 그래서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생각이 복잡했어요. 재미있는 거는 알겠어. 근데 이것도 또 다른 궤의 재미여가지고, 만약에 현대차를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젊은 소비자들, 막 20대 소비자들이라 그러면, 사실 이 차 그 길에 다닐 때 이 차를 알아보고, 와, 아이오닉 5N이다, 입모양만 보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더라고. 그런 걸 보면 현대차를 처음 경험해보는 소비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차가 정말 시발점이 돼가지고, 현대차는 이런 전기차에서 정말 특출난 이런 피처로 가득한 차를 만드는 브랜드구나 라고 자리매김을 하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과거 이런 현대차 내연기관 뭐 프레스토부터 다 경험했었던 이런 장년층들이 봤을 적엔 정말 격세지감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이오닉 5N 이렇게 시승했는데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되게 기대하고 궁금하고 막 그랬었던, 보자마자 어떨까 궁금했었던 차인데 타보니까, 와, 이 브레이크도 되게 좋아. 가속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속할 때의 그런 안정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브레이크 할 적에 자세 제어 잡는 게 놀랄 수준이야. 네. 와, N으로 바로 바꾸면 오우. 그러니까 얘는 이런 범피 없는 진짜 경주장에서 탈 때의 느낌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것만 바라보고 세팅한 그런 하체 느낌이지 않을까. 아무튼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점? 요 컵홀더가 좀 더 고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 빼고는 솔직히 이 차의 성격과 방향성을 생각할 때 단점 없는 것 같아. 예, 가격 좋아, 디자인 좋아, 성능 좋아, 기능, 피처, 편의 장비 다 좋아. 맞아, 오늘 좀 전에 뉴스 보니까, 좀 전에 보도자료가 왔는데, 이거 아이오닉 5N이 2023년 영국 탑기어에서 올해의 차로 뽑혔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또 이게 어떤 차를 내놓을지도 궁금하네. 고맙습니다.